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중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FOMC 회의 결과 좀 집중 분석하고 국내장 시장 전망, 투자 전략까지 세워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일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금 시청자분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점도표 내용도 알고 이제 내년 원래 4회 내리기로 한 거 2번으로 줄이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시선들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했고, 그나마 희망은 이게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또 상향 조정한 요 대목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오늘 관전평 들어보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대응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민 매니저, 네. FOMC 회의 결과 네. 예상도 하고 우리가 이것도 감안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상 나오니까 좀 아프네요. 어제 저희가 이제 코멘트 해드릴 때 2회냐 3회냐 2회가 나오면 조금 이제 좀 신경 쓸 그렇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미국 증시의 하락은 신경 쓰이는 수준이 아니라 제법 좀 크게 맞습니다. 하락을 했죠. 3대 지수가 다 평균적으로 거의 한 3% 가까이 하락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성명서 내용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견고하니까 네. 미국 경제가 나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표명을 좀 한 거고, 내년 이제 금리 인하 횟수가 2회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고,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기술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리 차면 기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이제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특별한 악재 없이 미증시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쳤거든요. 네. 특히나 나스닥 기업들과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수혜주들은 정말 강하게 최근까지, 불과 이틀 전까지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네. 펼치다가 하락에 이제 빌미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 전망 그리고 중립금리 수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이제 또 책정이 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이제 쏟아지면서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브로드컴,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제법 좀 세게 조정을 이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좀 크게 좀 빠졌고, 다우 지수가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다우 지수가 10거래일 연속으로 빠졌는데, 이제 다우 지수 하락은 엔비디아하고 일부 종목들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미국 증시의 이제 하락은 뭔가 이제 차익 실현에 이제 좀 빌미를 기다리고 있던 이제 미국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제 FOMC 회의 성명서가 딱 나오자마자 만약에 3회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빠졌을 것 같긴 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내용 자체보다는 어쨌든 차익 실현의 빌미가 하나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준의 점도표가 무슨 금과 옥조 같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과 6개월 전에 올해 2024년 6월 달에 연준 점도표는 올해 금리 인하 1회를 지지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3번이나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했고, 그리고 100bp나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전망이 완전히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수정된 게 지난 9월 달 점도표 기준으로 보더라도 3개월 전에 9월 달에도 내년에 금리 4번 인하할 거다라고 전망했는데 이번에 2번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저하게 경제 지표를 보면서 향후 금리 전망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절대적으로 2번 금리 인하한다라는 게 무조건적이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실제로 취임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또 경기 동향 그리고 경제 지표들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이제 해 나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점도표 공개된 게 시장에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좀 주긴 했지만 큰 틀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이제 랠리 기술주들의 이제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총평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금리 인하의 횟수가 줄어든 게 어떤 경기 침체로 줄어든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아서 이번에 오늘 발표해주면 경제 전망에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 이상으로 높였잖아요. 좋아서 덜 내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찾다 보면 이성을 찾다 보면 여기에 긍정적인 면을 볼 거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오늘 과도하게 빠진 측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여러분 점도표도 그렇고요. 지금 전망도 그렇고 특히 이번 제롬 파월의 연준은
데이터 하나에 오락가락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내년에 2번밖에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랬지만 또 물가 많이 떨어지고 또 하면 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오늘의 뭐 충격은 충격이어도 근본적인 우리가 시선을 좀 가져보자. 근본적인 것들을 핵심을 좀 바라보자. 이런 총평해 주셨고요. 김준호 매니저 오늘의 FOMC 회의 총평. 저는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 조절도 조절이지만 주식 시장이 지금 사실 과도한 또 상승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어떤 이제 속도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점도표상의 이제 사회에서 이해로 좀 수정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어차피 김현미님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점도표는 계속 그 경제 상황에 따라 수정이 바뀝니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식 시장까지 너무 화랑이면은 오히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의 어떤 기대치만큼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물가도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소비가 너무 좋죠. 맞습니다. 소비가 너무 좋고 벌었으니까. 경제도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제 소비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주식시장이 조금은 진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약간은 주식시장을 좀 달래고 또 이제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아니었나라고도 보고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첨단 산업이나 또 그리고 AI 어떤 기술 발전은 점도표가 사회에서 이해로 줄였다고 해가지고 전혀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냉정함을 찾고 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싶었지만 너무 이제 급등과 시세가 분출돼서 이제 부담스러웠던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이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잘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또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또 연준에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물론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트럼프의 압박에 전혀 뭐 무관하게 대응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뭐 2회를 할지 3회를 할지 4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어떤 일시적 그 충격에 너무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동안 우리가 못 샀던 종목들을 대응하는 어떤 이제 기회의 장을 잘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사실 오른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야말로 울고 싶은 테 이제 빰 맞은 격이거든요.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테크 기업들이 정말 뭐 폭등 랠리를 펼친 거고 우리 시장은 완전히 미국장하고 지금 디커플링 돼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이제 약간 인덱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10년물 금리가 사실 우리 기업의 주가의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할 때 할인율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되면 분명히 이건 주식시장에는 악재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는 이게 내년에 진짜 2회밖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당선 이후에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지금 경기 전망 자체 지금은 낙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관세 폭탄이라든지 이 공정무역이 또 저해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좀 되면 결국은 또 미국 혼자 나홀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침체의 우려를 겪고 있는데 미국만 혼자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방 압력이 생기면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또 바뀔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준호 매니저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상충 관계가 있는 달러는 강해야 좋고, 근데 금리는 계속 내려라. 이런 이제 계속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 좀 혼선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뭐 금리나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건 내년에 대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시적인 어떤 전망을 얘기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리 횟수는 내년에 한 3회 내지는 4회 정도로 뭐 실질적인 예산 나올 요번 거다. 점도표보다는 조금 더 이제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오늘의 충격은 사실은 이제 준호 매니저님 지금 잘 지적해 준 것처럼 미국 증시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다리 차면 기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에서 한번 따끔하게 좋습니다. 시장이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야기도 있고 앞서 이제 준호 매니저도 지금 미국에서는요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다 뭐 퇴직연금이든 뭐든 다 주식에 가 있잖아요. 백만장자가 여러분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돈 쓰고 뭐 소매 판매 제조업은 망가져도 계속 좋잖아요. 아마 연준은 이런 것도 좀 컨트롤하지 않았을까. 준호 매니저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가 좀 떨어뜨려서 워워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래서 영민 매니저도 물가만 어느 정도 크게 없다면 내년 2번 한다고는 했지만은 결국 또 3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쪽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유튜브로도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꽝호님 오늘 의외로 안 빠지고 버텨줄 듯. 랜드스카이님 오늘 증시죠. 전략 후강으로 좀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YS 차님도 미장은 나왔어야 되는 조장이 그러니까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렸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은 의견을 좀 주셨고
우리 준호 매니저한테 요거는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네. 진짜 그 연준 기자회견 보니까 저도 봤는데 기자들이 막 좀 미친 듯이 질문을 하는데 코인 있잖아요. 코인. 네. 와, 오늘 손을 딱 거버렸습니다. 여러분, 연준이 자신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답니다. 아니, 트럼프는 지금 네. 세금으로 사드리겠다는데 맞아요. 코인 어떻게 될까요? 빚주 자산으로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사실상 근데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그런 네. 나름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꽤 빠졌잖아요. 빠지긴 빠졌는데 네. 뉴욕 증시의 어떤 성장주나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는 네. 그래도 나름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뭐 패닉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 뭐 사회에서 이해로 줄어들면서 약간의 지금 이제 뉴욕 증시와 동조에서의 어느 정도 하락인 거지 실제로 이제 패닉셀에 가까운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뭐 연준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보유 못한다라는 발언은 뭐 사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사실 연준은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꼭 지금 트럼프의 어떤 발언에 발맞춰서 발언을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방 정부 차원의 어떤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비축과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충분히 좀 입법이죠, 이어질 수 입법. 있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연준은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서 충분히 그냥 할 말을 한 했다. 것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도 물론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차분한 모습. 예전에는 금리 인하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을 때 네. 사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뉴욕 증시보다 훨씬 더 초토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이제 비트코인은 연준의 어떤 발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왜 이제 코인을 하냐면 영민 매니저.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싫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코인이 가면서 네. 국내 증시 수급을 뺏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코인이 지금 한 10만 달러는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번에 오늘 파월의 네. 발언으로 코인이 좀 조정을 받으면 물론 이제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수급 면에서 보면 올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철저히 우리한테? 제가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철저히 기대 수익에 따라서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로테이션, 순환매가 되고 되는 있어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우리 국내 주식보다 훨씬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계속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갔던 거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코인들의 이제 기대 수익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자금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약간의 제동이 이제 걸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새벽까지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이제 계속 봤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미국 지수 딱 빠진 것만큼 빠졌어요. 네. 3%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가 생기고 난 뒤로는 진짜 이제 비트코인을 마치 이제 안전자산, 예전에 금이 했던 역할을 지금 비트코인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 보시면 될 것 MZ는 특히 같거든요. 또 이제 네. 첫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나스닥 레버리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3% 빠지면 최소 6%, 7%, 10%, 알트코인들은 뭐 15%, 20%씩 빠져버렸는데 오히려 지금 뉴욕 증시 지수 ETF만큼의 어떤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잘 버틴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현물 ETF가 출범하고 난 이후, 출시되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만약에 오늘 진짜 오히려 비트코인까지 폭락을 했으면 네. 진짜 이제 우리 시장 흐름이 저는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한 생각이 8만 가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네. 완전히 투자 심리 자체가 그냥 뭐 무너진 거라고 이제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은 오늘 한 1억 5천 정도가 이제 버텨준 게 네.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 이제 투심에는 저는 또 괜찮다라고 보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조금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끝도 없이 갈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제 딱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또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때리려고 하는 또 쇼치는 수급들이 분명히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수급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더 크게 확대될 수는 있어도 네. 기조적인 흐름 자체가 오늘 하루에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그냥 적당한 조정이었다. 네. 그럼 코인에서 수급 빠져가지고 좀 국내로 올려는 이런 기대는 좀 약간 과도하다. 네, 그건 아직은 좀 안 된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연준 얘기도 네. 연준 대차대조표에 당연히 비트코인을 못 사죠. 지금 법적으로 그건 안 아예 안 되니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원론적인 말 그대로 얘기였다. 원론적인 네. 얘기를 이제 파월 의장이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인 시장 지금 10만 달러를 딱 지키고 있는데 이제 영민 매니저 이게 오늘 한
한 8만 네. 달러 후반까지 완전히 미끄러졌으면은 아 정말 어떤 그야말로 역동일 텐데 약간 이게 딱 그쵸? ETF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자. 코인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투자 전략 쪽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설상가상 발표되면서 지금 반도체, 바이오 쪽 또 기존의 자율주행 뭐 양자 얘는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쪽에 대한 질문인데 이번에 천사의 유혹님입니다. 예, 미 연준 내년에 금리 인하 이제 횟수를 줄인 것이 이제 금리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국채 금리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바이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저희 한번 바이오 또 마이크론과 함께 반도체도 보고 기존의 일론 머스크 테마까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는 이제 한번 굵직굵직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국채 금리가 대폭등했습니다. 4.5%. 원달러 환율 1,450원을 넘어섰거든요. 바이오부터 가볼게요. 투자 전략. 아무래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주니까 오늘 이제 급등한 게 당연히 좀 악재로 작용을 좀 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미 한 달 전에 4.5%를 한번 넘었다가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조금 떨어지는 듯 하더니 한 1, 2주 동안에 이 FMC 회의 결과를 뭐 마치 미리 알았던 것처럼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다시 이제 4.5%까지 이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거 이제 악재를 한번 반영을 좀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직전에 이제 하락보다 뭐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지만 최근에 뭐 어디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뭐 은행에서 실제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본 조달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이제 뭐 채권금리 이제 제로금리인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수임금융 사채 혹은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이제 자본 조달을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자본 조달 비용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오래된 접근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에 민감한 건 이제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직전 한 달 전에 4.5%까지 이제 올랐을 때 얻어 맞았던 거, 그게 이제 얼마나 내성이 좀 생겼을지가 이제 관건이고 최근까지도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재당주들은 계속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정도의 이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하단이 지지만 좀 대준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는 뭐 큰 틀에 있어서 나올 만한 악재는 이미 이제 뭐 다 나온 거고 금리와 관련된 노이즈들도 이미 지난 11월 달에 한번 선반영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한번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조정을 뭐 제약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장 전체가 이미 미국 장과는 극심하게 디커플링이 좀 되어 있었고 악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전망, 속도 조절 얘기가 뭐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11월 달부터 연준 인사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성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11월 달 같은 이제 그런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쪽에 좀 들어가 보면요. 바이오도 기술 플랫폼 있고요. 비만 테마도 있었고 또 바이오 시밀러, 뭐 삼바 셀트리온 같은 CMO, CDMO들도 있고 세포 치료 여러 가지 다각도인데 오늘 아마 1차 타격을 좀 받는다면 진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국면이면은 그냥 CMO,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좀 안정적일까요? 1순위는 저는 CMO, 바이오 시밀러. 왜냐하면 이쪽은 분명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연내에 생물보안법 뭐 통과에 대한 뭐 또 약간의 되겠죠? 테마, 그것도 이제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CMO, CD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요즘에 또 CDMO 또 출범한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셀트리온, 삼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ST팜,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내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1순위로 담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당장 사실상 자본 조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팩트론까지도 이제 유증 다 했기 때문에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은 아직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자본 조달을 할 것인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생산 설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조달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발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11월에 다 이제 재료들을 소화를 좀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오늘 이 충격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빠진다면 저는 플랫폼 기업들을 1순위로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내년이 되면 대차 대조표가 재무제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또 강한 이제 섹터가 저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게 참 설상가상이고 또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워낙 낮춰서 이번 분기 실적은 맞췄는데 다음 분기는 터무니가 없어요. 많이 낮춰서 뭐 EPS 1.9달러였는데 회사 측은 1.5달러 발표를 했고 주가가 장 또 시간 외에서 한 15%. 15%. 총 한 20% 가까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 당장 맞습니다. 가장 걱정이 돼요. 이제 3전은 워낙 좀 이제 됐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고 네. HBM 쪽에서 이제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하이했고 터무니없이 좀 하이를 네. 해서 네. 지금 시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그래도 반도체 섹터의 좀 투심을 좀 회복시키려고 맞아요. 하는 그 찰나에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오늘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실망감으로 좀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 맞습니다. 악화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가장 중심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 흐름이 나와줬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률 둔화에 대한 어떤 직격탄을 맞으면서 엔비디아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의 열풍으로 인해서 또 SK 하이닉스도 약간의 좀 저가 매수와 반발 매수가 그럼요. 네. 들어오던 찰나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SK 하이닉스도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가이던스도 약간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이 오늘 증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예전에는 확실하게 이제 HBM 수혜 종목들이 좀 큰 수혜를 받았지만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어떤 열풍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었지만 최근에 브로드컴의 어떤 열풍으로 인해서 물론 브로드컴도 오늘 시장 여파로 같이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 아니면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같이 밀리겠지만 이때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에이징 랜드, TSMC의 국내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 아니면 이제 한국의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브로드컴과 같이 이제 AI 칩을 공통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위탁 생산은 결국 TSMC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TSMC가 또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관련된 들어가는 AI 칩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첨단 산업 관련된 AI 칩 관련해서 또 특히 위탁 생산에 TSMC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에이징 랜드 또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오히려 오늘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준호 매니저는 지금 우리가 와 디램 볼까? 네. 그렇죠. 디램 망가진 거 볼까? 아니면은 요즘 디램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HBM 쪽에서의 희망을 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맞습니다. 싸우지 말고 네.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또 라인들 맞습니다. 맞춤형 AI 반도체로 가서 팹리스 쪽으로 아예 맞아요. 골로 가는 것이 차라리 좀 훨씬 훨씬 더 빠를 좋은 것이다. 접근 방식이다.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우리 영민 매니저의 일발에 갈 텐데 일발 해주시기 전에 짧게 테슬라 테마 있잖아요. 네. 퀀텀 양자도 있고 요것들은 한번 어떻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거 하고 영민 매니저 바로 일발까지 가보도록 하죠. 퀀텀 컴퓨팅은 이 와중에 50%가 또 올랐어요. 지금 3일 동안에 주가가 3배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 유일 거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완전히 이제 테마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시장을 그냥 무시하잖아.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죠. 오늘 또 정치 테마는 좀 들썩들썩할 것 같긴 한데 항상 이게 시장하고는 그냥 무관하게 움직이는 좀 테마의 좀 끝단에 있는 종목들은 장이 빠지든 말든 오히려 장이 빠져서 이제 메이저 수급이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주저앉으면 테마성 종목들은 더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옳다구나 오늘 하죠. 퀀텀 컴퓨팅은 오늘도 50% 넘게 이제 폭등을 했고 오히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빅테크 기업들보다 덜 빠졌어요. 물론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상승폭을 조금 이제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한 2, 3일 정도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오늘은 장이 조금 흔들리면 그런 이제 가벼운 종목들 쪽으로 테마. 정치 테마, 뭐 인맥 테마나 정책 테마, 테슬라 테마. 혹은 양자 테마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틀이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을 명확하게 제가 이제 좀 규정을 좀 하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이제 조정이다. 테슬라도 오늘 뭐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 좀 급하게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딱 5일선 이격 조정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막말로 우리 국내에서
테슬라 수혜로 올라간 거 하면 그냥 자율주행, 그죠. SOS랩, 자율주행이죠. 네, 자율주행 SOS랩이라든지 퓨런티어라든지 어제 겨우 이제 또 카메라 모듈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조금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유리기판으로 갔죠. 네, 조금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얻어맞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애들이야 조금 그나마 뭐 테슬라하고 뭐 커플링이 됐었지만 나머지 애들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다 디커플링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실 오늘 일발 종목은 뭐 그 종목은 안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역발상인 거죠. 이게 테슬라는 이제 빠지지만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된 쪽이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이라고 보거든요. 관세 폭탄 얻어맞는 것까지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대표주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오늘 시장에 이제 하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미 먼저 얻어맞은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하방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에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쪽은 아예 좀 기승을 또 부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 오늘도 50% 60%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영민 매니저 2차 전지를 일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오늘 한 그래서 발은? 2차 전지와 유리기판을 좀 섞어가지고요. 네. 원래는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할까 하다가 또 그래도 혹시나 또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SKC라는 종목을 오늘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유리기판. SKC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고 브로드컴이 뭐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들의 투심을 좀 회복시키는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에이직 반도체, 이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이제 개화됐을 때 브로드컴과 또 우리나라의 지금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에이징랜드,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넥스트 칩 이런 종목들이 최근 한 2, 3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것도 결국 브로드컴 때문이기 때문에 그 브로드컴 수혜주로 SKC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SK 그룹 내에 소재 핵심 기업이 바로 이제 SKC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주목을 받은 건 SK 앱솔리스 비상장 회사인데 이제 SK 앱솔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된 글래스코어 기판 관련해서는 가장 좀 앞서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SK 이제 앱솔리스가 유리기판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올해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상승과 AI 반도체 시장의 이제 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학적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AI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는 이제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열의 문제예요. 데이터 처리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처리 용량은 많아지는데 속도는 뭐 기존의 그 처리 용량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용량을 처리하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물리학의 법칙으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결국 엔비디아의 고민, TSMC의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액침 난각을 통해서 열이 나는 걸 이제 좀 차단을 제어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반도체 칩 자체도 열을 많이 받으면 기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범용 반도체에 쓰이는 기판은 실리콘 웨이퍼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은 열이 많이 받으면 휨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AI 반도체 고객 맞춤형 이제 반도체 시장이 이제 계속 좀 심화되면 반도체의 기판 면적 자체도 대면적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 휨 현상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글래스 기판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이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SKC와 뭐 필옵틱스 같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필옵틱스, JNTC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브로드컴도 조정이 좀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이제 막 좀 개화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제 조금 하락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SKC는 또 2차 전지 동박 뭐 악재 다 반영됐잖아요. 소재 뭐 관세 폭탄 매긴 거까지도 이제 악재가 이틀 전에 다 반영이 좀 됐고 이제 동박도 중국 기업들 다 배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이제 공장 짓고 미국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좀 호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언제적 동박입니까, 진짜? 이미 설비 투자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아요.
그쵸.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캐펙스 이 자본 조출이 늘어나면 그건 분명히 좀 악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고 이미 설비 투자는 다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가 전기차 이제 보급이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발목 잡을 일은 없네요. 우리나라 이제 이제 동박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악재는 다 반영됐고 좋아요.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반등하고 있는 SKC를 한번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린 거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 전략은 뭐 제가 항상 그냥 시장가로 중요합니다. 계속 매수가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만 낮춰가지고 한 11만 2천 원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을 매수 가격으로 한번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어제 올랐던 거 조금 누르면은 5일선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든 장일 것 같은데 영미 매니저 일발은 그래도 SKC 유리기판 뭐 최근에 이제 새롭게 속도가 엄청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판타지 아닙니다. 여기에 갖고 있었던 동박 사업도 이제는 오히려 호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두 가지 테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붙이기는 오늘 하지 않고 리뷰를 빠르게 두 매니저 리뷰를 가보도록 할게요. 준호 매니저, 넥스칩, M83, HD 현대중공업 이제 세 종목들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또 포트에서 빠지게 되고 하니까 우리 하나씩 리뷰를 일단 쭉 가보죠. 넥스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율주행 칩 또 로봇 칩 관련해서 이제 아파치 6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 10개로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넥스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강한 모습 보였다. 그리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FSD 국내 도입을 막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와주면서 또 시간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 시장 개화와 또 이번에 점도표에서 4회에서 2회 줄인 거랑은 크게 전 무관하다. 자율주행은 남아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전 조정에 놔둔다고 했을 때 그동안 넥스칩을 못 담으신 분들은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자율주행 칩에서는 일단 넥스칩이 가장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83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또 이제 그거죠. VFX 관련된 특수 효과 관련해서 XR 시장이 또 이번에 CES 행사에서 또 3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더 개인화된 AI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AI 헤드셋을 쓰고 또 AI XR 기기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컨텐츠들 그런 VFX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 달에 있을 또 유일한 모멘텀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K 컨텐츠의 열풍 그래서 M83이 독점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머스크 수혜주로서 AI 게임 산업 다시 위대하게라는 발언과 함께 AI도 이제 그 게임 스튜디오를 다시 설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게임 엔진 스튜디오 기업을 인수한 M83이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2만 원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포트에서 좀 빠지는 종목이 이제 HD 현대중공업인데 여기가 좀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기대감에 좀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또 오히려 또 킹달러 또 대표적인 또 수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달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미 일감은 다 웃고 있어요. 맞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달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오히려 조선 섹터는 호재로 오늘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HD현대중공업이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MRO 관련된 트럼프의 유일한 요청, 요 부분들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오늘 조선 섹터가 선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28만 원으로 목표가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HD 현대중공업 떠나 보내지만은 후속 주자를 또 일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미 매니저 리뷰를 가볼 텐데요. 카페24,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세 종목 가볼까요? 네, 다 AI 종목들이고요.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리고 장중에 한 6, 7% 정도 7%?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밑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첫 번째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제 기업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AI 이제 파일럿 드론, 무인기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국내 유일하게 또 인증을 이제 받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AI와 드론을 접목하는 기업은 코난 테크놀로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이제 보시면 AI 파일럿과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될 때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그래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자율주행 기업들이 오늘 뭐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테슬라가 빠지니까 또 테슬라 트레이드로 또 올랐던 종목들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약간의 이제 조정은 좀 예상됩니다만 AI 소프트웨어는 1월 달에 또 어마어마한 이슈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AI가 키워드, CES도 AI가 키워드. 결국 내년에도 세상은 AI.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양자. 이렇게 될 거기 네.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뭐 오늘 일시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저는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저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코나타 테크놀로지는 뭐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한 25,000원에서 27,000원 직전 고점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AI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좀 탄탄하게 52주 신고가를 이제 내려고 하는 종목이 카페24.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버는 기업이기도 하고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좀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카페24가 12월 10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 무거운 애가 그냥 꾸역꾸역 올라서 20% 넘게 20%예요.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카페24는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3~4% 정도 이제 조정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5일선 정도만 방어가 좀 되면 충분히 이제 정고점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5만 원, 6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카페24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정이 가장 좀 예, 기다려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매수를 오늘 조정 들어온다라고 다 사지 바로 가지 마시고 마라. 네.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2~3일 정도 조정 들어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가를 조금 관리하면서 좋아요.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카페24는 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차트는 참 솔트룩스가 오늘 굉장히 이뻤거든요. 네.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으면 전고점 뚫고 이제 3만 원까지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또 한 번 더 5일선 이제 이격 조정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25,000원 눌러주면 솔트룩스도 매수 기회다. 루시아라든지 AI 검색 엔진. 내년에는 여러분들 AI 검색 엔진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검색 엔진에다가 다 붙이죠. AI를 다 네. 붙일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구독료를 받으면서 수익화 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솔트룩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뭐 솔트룩스도 역시나 25,000원 매수 3만 원 목표가 뭐 이 정도 관점으로도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솔트룩스 AI 검색 엔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영민 매니저들 얘기하는 게 이제 검색에 AI 붙일 때 네. 이제 그때 어마어마한 또 테마 나오겠죠. 그렇죠. 클라우드부터 해서 뭐 음성 AI부터 해서 그런 쪽까지도 함께 물론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면 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로 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날 맞습니다. 어디 하나가 좀 생존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좀 생존이 기대되는 섹터로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을 떠나보내면서 오히려 후속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HD-현대중공업보다 MRO 쪽에서는 오히려 대장주인 하나오션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당연히 이제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고 달러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조선 업종이 이제 올해 들어 수주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올 들어서만 3년치 수주 일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킹달러로 인해서 일단 어떤 이제 매출의 어떤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제한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조선업황은 슈퍼사이클의 어떤 킹달러의 최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의 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또 이제 MRO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해서 한국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MRO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또 동맹국가의 어떤 이제 계속해서 진전이 있으려면은 오히려 이제 트럼프 달래기란 말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달래기 효과로 인해서 MRO 쪽에서는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고 또 추진을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기업이 바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인데 먼저 진출한 데는 이제 HD-현대중공업인데요. 오히려 저 하나오션이 올해 들어만 이제 2건의 MRO 관련된 수주를 따내면서 오히려 지금 연간 지금 이제 그 수주 금액이 한 20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MRO 시장을 하나오션이 좀 선점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다음 날 거의 시총이 한 10조짜리인데 하루 만에 거의 22% 가까이 먼저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좀 발생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7함대 배속된 급유한 6혼 전기 수리 사업의 수주를 받아서 내년 4월에 수리해서 해군 측에 인도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고요. 뭐 지난번 8월 달에도 이미 군수 지연함 윌리 쉬라를 MRO를 수주를 따낸 기억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이어서 최근에도 한번 추가 수주를 따냈다.
됐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MRO 수주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으로 MRO는 선박을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투트랙으로 같이 지금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오션이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나 시스템과 함께 미국의 지금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미국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MRO 관련된 수주 부분에서도 더 그 비교 우위에 좀 점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캐나다 잠수정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내년의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킹달러 기조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도 있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계속해서 킹달러 기조가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선 업황에서도 계속해서 슈퍼 사이클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오늘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업종이 좀 버텨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달러 결제라는 이슈도 있고, 트럼프가 못 건드리는 게 또 우리의 조선, K조선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 전략을 힘들겠지만 어떻게 투자할까요? 살짝 내려서 네. 32,000원, 32,000원으로 일단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38,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7,2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낮춰서 또 정립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한 번에 또 다 넣지 마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 트레이딩 전략을 그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발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